이번 시간은 문화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의 범위란 문화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러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첫 번째가 시장을 발견하는데 이 문화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에서의 기업 문화로서 문화가 적용이 되고요. 세 번째가 새로운 관점과 양식을 제시하는 어떤 창업 아이템으로서 문화 창업 마케팅에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장을 발견하는 A to Z로서의 문화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그 시장이라는 것은 생각이 같은, 즉 생각의 규범과 가치 판단 체계가 같은, 그리고 생활 양식이 비슷한 사람들의 어떤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을 우리는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데요. 많은 어떤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거나 콘텐츠를 개발할 때 어떤 가상의 비슷한 생각을 가진 문화를, 즉 비슷한 문화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제품을 기획하거나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중에 특별히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을 우리는 시장 세분화라고 하고요. 이러한 시장 세분화가 여러 집단들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을 세분화된 시장을 우리는 타겟 시장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마케팅에서 1차적으로 목표로 하는 시장을 우리는 타겟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타겟 시장에는 같은 생각을 가진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특성을 뽑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특성을 뽑아내는데 여기에 우리는 문화라는 프레임이 적용이 됩니다. 즉,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보여지는 유형의 어떤 생활 습관과 그리고 그분들의 무형의 생각의 방식을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관찰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그런 빅데이터 기반의 AI를 써서 그분들의 어떤 생각의 흐름을 찾아내는데요. 이러한 생각의 흐름의 중심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지난 과목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욕구라는 부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의 특성이 결국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 특정 집단에서는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욕구가 결핍이 되면은 결국은 시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는 이 욕구를 부추겨서 시장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가치를 제한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문화 창업 마케팅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시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문화를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문화를 존중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새로운 문화를 제시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의 방식이라든지 그 결과로서의 생활 양식과 다른 어떤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함으로 해서 새로운 문화에 이렇게 물들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제시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기존 문화의 그 생각의 방식이나 결과물을 존중해서 그것을 조금은 결핍된 것을 보완을 해서 어떻게 보면 편하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개선된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문화로서 시장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혁신은 새로운 문화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혁신이라는 게 그러면 이 새로운 시장을 발견했을 때 이 혁신적인 어떤 생각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 이것들이 결국은 기존 문화라는 걸 통해서 차별화될 때 우리는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는 문화의 그 추동되는 원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구를 결국은 판단해서 이러한 문화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했듯이 기존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에서 이런 것을 우리는 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현재의 그런 문화가 결국은 결핍이 되어 있을 때 그러한 문화의 트렌드를 읽음으로 해서 새로운 개선 방식을 제시했을 때 결국은 시장이 타겟팅이 정확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는 고객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런 문화가 이 고객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정의된 고객을 우리는 타겟 시장이라고 하고, 이러한 타겟 시장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제시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현재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욕구에 대한 기존의 문화를 보완해서 새로운 개선된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함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기획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새로운 혁신이나 개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업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부적 사업적 역량을 우리는 기업 문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문화는 그냥 음악, 미술 이런 것들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강의에서의 문화창업 마케팅에서의 문화는 조금은 다른 관점의 문화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실 때 그 기업 문화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기업 문화는 결국은 그 회사 자체 내에 사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과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생활 방식, 유형, 프로세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그러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특허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화의 역할을 한번 보시면 기업이 경쟁자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이 문화가 타겟 고객을 발굴을 하는데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그 타겟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읽어서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데도 이 문화가 솔루션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 문화를 통해서 이러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또 확보하는 데 문화가 기여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문화는 크게 4가지 관점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4M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업 문화는 4M에 대한 회사 구성원의 관리 역량이라고 저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4M에 기업 문화가 녹아 있는데요. 이 4M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즉, M은 사람의 어떤 구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는 어떻게 보면 기술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마니는 자금을 말하고, 그 다음 마케팅은 기획 역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어떤 구성원들을 보면 그 기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기업의 문화는 이 사람이 주체가 돼서 결국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업 문화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의 생각의 방식과 처리 방법에 모두가 이 사람을 중심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기업 문화가 형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는 기업의 어떻게 보면 판단 가치 체계를 모두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매뉴얼을 포함해서 기술 특허 또는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전부 메소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
만인데요. 어느 기업은 이러한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기업 역량을 많이 받습니다. 즉 창업주의 어떤 역량에 따라 부채를 많이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적게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자본 투자를 많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케팅 역량은 결국은 이 기업의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화가 자유로울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 마케팅 역량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부 역량으로서의 문화는 이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리 역량으로서 프로세스와 인프라로 구성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아까 그 메소드에서 언급했듯이 결국 기업의 문화는 사람의 생각의 방식과 그 결과물로서 이런 프로세스와 인프라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잘 되는 기업일수록 인력에 대해서 많은 교육과, 그리고 그러한 고객에 대해서 대응 방식에 대해서 항상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고객 만족도도 올리고 내부적으로도 또한 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 문화는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플러스 인프라라고 저는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는 판단 규범이고 인프라는 그와 관련된 양식 또는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즉 기업 문화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 내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부분, 또 기업의 판단 가치 체계적인 부분, 또 그 결과로서 프로세스 부분, 그리고 그를 일을 잘할 수 있는 인프라 부분, 그리고 다른 경쟁자와 차별화된 어떻게 보면 기술, 메소드 부분, 그리고 자금 투자 계획과 자금 조달 부분에서 기업 문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기업 문화의 전반적인 어떤 형성이 결국은 이 제품의 매출이나 서비스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업 문화에도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과 양식을 제시하는 문화 창업 마케팅이라고 저는 이제 이 과목을 정의하고 싶은데, 이러한 문화 창업 마케팅은 결국은 문화가 외부 환경과 내부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문화는 결국 외부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발굴해내고, 그걸 우리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STP라고 합니다. 즉, 이 타겟 고객을 통해서 포지셔닝까지 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느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위치의 제품을 기획해낼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한번 발견하게 되고요. 그 내부 역량으로서 사람, 기술, 자금, 마케팅, 이러한 내부 역량을 기업 문화를 통해서 한번 경쟁력을 가지게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의 중간 영역인 이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는 우리가 4P 플러스 3P라 해서 7P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4P에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이 되면 여기에 또 세 가지 3P가 붙게 됩니다. 피지컬, 에비던스, 피플, 프로세스. 즉 7가지가 어우러져서 우리가 이 비빔밥을 하듯이 고객의 입맛에 맞는 레시피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믹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마케팅용으로 4P 믹스 또는 7P 믹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에는 프로덕트가 강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곳에는 프라이스가 강조가 될 수 있고 어떤 곳에는 플레이스가 강조될 수 있고 어떤 곳에는 프로모션이 강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딘가에는 피지컬 에비던스가 강조가 될 수도 있고 피플이 강조가 될 수 있고 프로세스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어떻게 보면 레시피에서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하는데 그 중심에는 문화라는 게 있고요. 그 문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부의 문화와 내부의 기업 문화의 중간 영역을 찾았을 때 이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의 사업성이 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그걸 우리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중간 영역에서 최적화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문화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화는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의 중간 영역에서 최적화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찾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이다. 이게 이 강의에서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